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3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입출력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프린트F, 스캔F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F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프린트F는 표준 출력 함수입니다. 표준 출력 함수. 자, 큰 따옴표 를 출력하는 거죠. 여기 지금 가로 안에다가 문자열 입력하면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지정해서 출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F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내가 만든 함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들었겠죠. 요거는 컴파일러가 만든 함수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IO 여기 STD 이게 뭐예요? 표준이란 뜻이에요. 표준. IO는 입력과 출력, 인풋, 아웃풋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출력에 대한 헤더 파일, H죠. 요걸 추가를 하는 거죠. 여기에 printf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개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슬래시 n이죠. 역슬래시 n. 여기 역슬래시 n은 이렇게도 표시된다고 했어요. 책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역슬래시 n 하면 앞에 있는 내용도 쭉 출력하다가 역슬래시 n을 만나는 순간 강제로 커서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 4, 5, 6, 7, 8, 9가 나오면 강제로 또 그 다음 줄 넘어가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죠. 왜냐면 여기 역슬래시 n이 빠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1, 2, 3, 4, 5, 6, 7, 9까지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1, 2, 3 출력되고 줄 바꿈, 강제 줄 바꿈 해주고 4, 5, 6, 7, 8, 9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문장에서 강제 개행 문자 역슬래시 n의 위치를 비교해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반갑습니다 라고 돼 있고 역슬래시 n이 없죠. 그러니까 이어서 1, 2, 3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1, 2, 3 다음에 역슬래시 n이 있으니까 줄바꿈해서 4, 5, 6, 7, 8, 9. 또 역시 줄바꿈이 있으니까 1, 2, 3이 출력되고 여기서 또 줄바꿈이 있으니까 1, 2, 3 출력된 다음에 줄바꿈하고 이렇게 되고 이 뒤에 역슬래시 n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계속 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 자체적으로 붙습니다. 그 역슬래시가 어디에든 상관없이 그 역슬래시 n이 있는 위치에서 줄바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자열을 출력해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그대로 출력하는 거예요. 역슬래시 n이 나오는 순간 줄바꿈해서 여기서 계속 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라고 됩니다. 자, 이거는 큰 따옴표 안에 여기 큰 따옴표 뭐 이렇게 두 개 있는 걸 큰 따옴표라고 하면 요 사이에 있는 것은 하나로 봅니다. 요걸 우리는 문자들이 나열됐다고 해서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가 0개 이상 있는 것을 문자열이요. 0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도 문자열입니다. 이게 없어요. 한 개인 것도 문자열일 수 있고요. 두 개여도 문자열이고. 자, 0개도 문자열, 0개인 문자열도 있습니다. 자,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무조건 문자열 취급한다고 했고요. 자, 제어 문자가 우리가 방금 역슬래시 n을 배웠는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역슬래시 a를 입력을 하면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역슬래시 b를 하게 되면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이 됐고 뭐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여러분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역슬래시 n하고 역슬래시 t 이 역슬래시 자체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두 개를 붙이는 겁니다. 작은 따옴표는 문자를 가리킬 때 표시하는 건데
얘를 자체적으로 출력하고 싶으면 역슬래시 작은 따옴표, 역슬래시 큰 따옴표 하면 두 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개, 뭐 하나 더까지, 여기 A까지 세 개는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쓰는 용어니까. 자, 요거는 지금 역슬래시 A가 지금 3개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삐삐삐이라고 하는 소리가 3번 울릴 거고요. 역슬래시 R을 누르면 얘는 앞에 있는 문자, 여기, 요것을 덮습니다. 덮는다는 게 커서 그 앞으로 가 있거든요. 줄바꿈 때문에 얘가 여기 앞으로 가고, 텍스트 글자라고 딱 쓴 상태에서 이 역슬래시 R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테스트 글자 이렇게 나오고, 그럼 커서 여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앞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 여기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여기 써있는 요 글자에다가 덮어쓰기를 해주는 거죠. 앞에 있는 이렇게 해주고, 요 앞에 있는 요 5글자 요 공간까지 합쳐서 6개의 문자가 덮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역슬래시 T는 탭이라서 일정 간격, 요게 보통 4칸이나 5칸 정도 간격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이만큼 띄어졌고 이만큼 띄어졌죠. 여기 큰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역슬래시에 써서 큰 따옴표를 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출력 함수인 printf는 결국 포맷을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포맷, 형식에 맞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값의 유형에 따라서 지정자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게 출력이 되는데, 여기 뭐 숫자로 됐지만 숫자와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와 1:1 대응 관계로 매칭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값이지 값이나 출력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이 함수는 여기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다. 정수를 출력할 때는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가 %d입니다. 이건 정수고요. 실수는 f입니다. f. 이게 플롯의 약자를 따서 f고요. 그래서 이건 실수형일 때 출력하는 형식 지정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자리에 5가 출력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 7.2라고 하는 실수가 출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포맷, 즉 형식 지정자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수형은 %d다. 그 다음에 실수형은 %f다. 나머지 문자 하나는 %c고, 문자 여러 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s다 이거죠. 나중에 포인터를 배울 때는 포인터 주소는 %p고, 나머지는 슬쩍 한번 보시면, 자, 여기는 10진수입니다. 10진수. 10진수일 때는 %d고요. 8진수일 때는 5입니다. 5. 8을 의미하죠. 그래서 %5고, 16진수는 %x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필요할 때 쓰시면 되고요. 이게 unsigned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호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호가 없다는 게 마이너스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자, 그럴 때는 U를 쓴다. unsigned의 앞에 U를 쓰는 거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 사용할 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아까 매핑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 지금 %가 2개 있습니다. 퍼센트 개수만큼 뒤에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쉼표도 2개 써야 돼요. 이게 매핑하기 위해서 그래요. 요 1, 2, 3은 여기에 출력되고 그 뒤에는 여기에 출력됩니다. 순서대로 출력돼요. 여기 %d와 %d 사이에 스페이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출력된 거고요. 줄바꿈이 있기 때문에 커서는 요 뒤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d, %가 하나 있는데 쉼표가 두 개 있어요. 맞지 않죠? 즉 숫자, 여기 뒤에 있는 숫자의 개수가 지정보다 지정자, 여기 이걸 지정자라고 해요. 형식 지정자라고 하는데 형식 지정자보다 적은 경우, 여기 한 개, 두 개죠. 적은 경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요것만 출력이 됩니다. 1, 2,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만.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는 출력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보다 지정자가 많은 경우. 자, 여기는 %가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2개 있죠. 쉼표가 2개 있고 여기는 %가 3개 있을 경우. 자,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각각에 집어넣겠죠. 그리고 나면 요 뒤에 나오는 여기 숫자가 들어가는데 숫자가 요 뒤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값이 들어갑니다. 이게 쓰레기 값이에요. 이 계산된 결과 값이 아니고. 뭐 가비지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이상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f 함수에서 표준 입출력 형식 지정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빼기, 더하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앞에 빼기가 있으면 요거는 뭐냐면 정렬을 왼쪽 정렬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오른쪽 정렬로 출력이 돼요. 무슨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 1, 2, 3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없으면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 이거는 양수란 의미가 아니고 부호를 붙여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0이 있으면 이 빈칸을 0으로 채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뭐 4D 이러면 4칸을 잡으란 뜻입니다. 4칸을. 근데 여기서 이제 5D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5칸을 잡고 그리고서 오른쪽 정렬로 표시돼요. 3, 5, 8로. 만약에 숫자가 없으면 그냥 왼쪽부터 3, 5, 3칸 잡고 크기만큼 잡고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만약에 0, 5, D라고 돼 있으면 5칸 잡는데 비어있는 곳은 0으로 채워라 이런 얘기죠. 자, 요거 이제 짝대기 이거 2개 해준 것은 이제 전체적인 보기 좋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3, 5, 8을 입력을 하게 되면 요 안에 그대로 3, 5, 8 빈칸이 없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요 칸에 여기 5칸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 2칸이 비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칸 비어 있는데 거기 0으로 출력한 거고요. 그래서 0을 집어넣어서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추가적으로 헤더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요거는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얘기죠. LIB 라이브러리의 약자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입니다. 요거를 추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이유는 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그래요. 얘가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앞에 요게 이제 아까 시스템 함수에 의해서 출력되는 부분이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코딩을 작성했으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5번을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형 데이터의 자릿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 변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배웠어야 되는데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변수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형은 뭘 실수형이라고 하냐면 소수점이 있는 것을 실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형 데이터는 F로 표시합니다. 이거 플롯, 그러니까 이게 둥둥 떠다닌다는 뜻이죠. 소수점이 둥둥 떠다닌다,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자릿수에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써주는데 요 앞에 점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는 왼쪽 정렬이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전체 자릿수를 언급을 안 하면, 요 전체 자릿수를 언급을 안 하면 그냥 작성을 하는 거죠. 여기 전체 자릿수를 언급을 하면 전체 자릿수 딱 확보하고 그 중에 표현을 하게 되면 비어있는 곳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놓으면 전체 자릿수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라고 돼 있죠. .2 전체 자릿수는 확보 안 하는 겁니다. 꽉 차게 작성을 한다는 얘기고 .2니까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만 표시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3, 4, 5, 6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반올림에서 올라가고 이게 오른쪽 정렬로 표시가 됩니다. 6.1로 되어 있으면 이건 6칸을 잡고 오른쪽 정렬로 표시되는 건데 1이니까 뭐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출력이 된 거고요. 만약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왼쪽 정렬이에요. 왼쪽부터 작성을 하고 이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표시는 안 돼요. 여러분 비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물론 이제 계속하려면 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여기에 붙었겠죠. 그래서 여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랑 연결돼 있을 때만 확인이 되겠죠. 그다음 7.3이라고 하는 것은 7칸 잡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출력해라 이런 얘기죠. 자릿수를 꽉 채웠으니까 뭐 나머지 있는 게 없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뭐라고 써요? 10칸 잡고 앞에 0으로 채우고 그다음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이게 10칸을 딱 잡았어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작성하고 소수점 찍고 나머지는 여기다 쓰는 건데 비어있다면 거긴 0으로 채워라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여기에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쓴 거고 이걸 쓰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실제 그런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절대값 같은 이 짝대기 두 개를 이용한 겁니다. 자, 여기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값을 요 형식에 맞게 출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 데이터의 자릿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자릿수를 쓰면 그만큼 확보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전체 자릿수가 없이 그냥 %s면 s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을 했습니다. 숫자 12가 들어가 있으면 12칸을 잡고 오른쪽 정렬로 해서 작성을 해라. 그러니까 왼쪽이 비어있는 부분은 비어져서 있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왼쪽 정렬을 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비어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짝대기 두 개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표시한 것 뿐이고요. 자, 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12칸을 잡고 뭐예요? 오른쪽 정렬을 하니까 왼쪽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일 때는 왼쪽이 비어있고 마이너스일 때는 왼쪽 정렬이니까 오른쪽이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표준 입력 함수가 scan f였습니다. 여기는 스캔이라고 하는 입력에 관련된 스캐너 하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종이에 있는 문서를
입력받아서 파일로 만드는 게 스캐너지요. 그 스캔 플러스 포맷입니다. 포맷.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스캔 F인데 요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입력받는 글자의 크기를 이 문자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막 10글자만 읽어야 되는데 20글자, 30글자, 40글자 읽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도 같이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캔F를 쓸 때 스캔F라고 하는데 스캔F를 쓸 때 얼마큼 입력받을 것인지 그 크기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캔F 언더바 S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S는 어떤 의미냐면 secure란 뜻이에요. secure. 안전한 함수예요. 스캔F가 이게 불안전한 함수거든요. 안전한 함수. 그죠?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키보드로 입력된 것들을 입력받을 때 쓴다 이거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숫자 표준 입력 형식 지정자를 1:1 관계로 매치한다. printf 함수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에러가 발생된다. 자, 그 다음에 scan underbar s 함수의 등장 배경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안전하지 않다고 했어요. 보안에 취약한 함수예요. 얘가 취약하다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해커가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scan f 언더바 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나 이거 사용하기 싫다 그러면 요거 이제 파일 생성할 때 프로젝트 생성할 때 요거를 체크를 해주면 체크를 해주면 체크를 안 해주면 잠깐만요. 자, SDL이라고 하는 요거 옵션을 통해서 스캔F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는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14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나 이 함수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그 뒤에 매개 변수를 하나 더 넣어서 크기를 지정해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얘기했듯이 옵션 선택하게 되면 얘가 이제 표준 입출력 함수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019 버전을 설치했기 때문에 요것이 나오지 않는데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검사를 해요. 그러면 스캔F를 썼으면 에러가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체크를 해제하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 scanf 언더바 s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뒤에 크기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크기를.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크기를 입력 안 하게 돼 있죠. 여기는 지금 쉼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애가 정수형이나 실수형일 때는 없어도 됩니다. 왜? 정수형이나 실수형 크기가 이미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그만큼만 딸랑 읽고 말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문자 열일 때는 얼마큼 읽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크기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빠졌네.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이거 함수는 요 안에 있는 애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이게 인트형이다. 그러면 내지는 여기 인트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정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자열이다. 그럼 문자열의 크기를 변수를 써주면 변수의 크기를 계산해서 그만큼 읽어드린다는 얘기죠. 아니면 요거 대신에 그냥 숫자로 10바이트, 10이라고 쓰면 10바이트만 읽어드리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변수명이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입력받는데
요거 첫 번째 거는 여기에, 두 번째 건 여기에 맞게 읽어드린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뭐예요? 지금 이게 사실은 여기 지금 여기는 퍼센트 t니까 정수도 정수나 실수는 안 써도 된다고 했는데 썼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4바이트만큼 읽어서 입력받고 4바이트만큼 읽어서 입력받는다는 얘기죠. 변수 두 개를 입력받는 거예요. 4바이트, 정수형이 4바이트, 여기 인트니까 사실 정수형, 이거 실수형이 아니죠. 정수형이에요. 두 개의 정수형을 입력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없어도 돼요. 아까 얘기했던 정수형이나 실수형은 생략 가능한데 뭐 써도 문제는 안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바로 문자열이에요. 이거는 크기가 이제 물론 요거에 의해서 크게 결정이 되긴 하지만 여하튼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의 크기는 요 변수의 이름을 써놓고 사이즈 오브 하면 이 변수의 크기만큼 읽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크기만큼.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 scanf 언더바 s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아까 이야기했던 scanf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뭐 아까 scanf 언더바 s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자열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고 요거는 한 번에 두 개의 변수 값을 입력받아서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는 얘기고 문자열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스캔F일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열명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바로 문자열이거든요. 이 문자열의 크기가 정의가 되어 있지만 뭐 입력하는데 뭐 무진장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값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한 값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값을 또 변경할 수도 있고요. 변경하면 프로그램 자체와 문제가 있는 게 운영체제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한을 해주는 겁니다. 자, 표준 입력 형식 지정자의 종류가 쭉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출력에 관련된 거랑 비슷한 거예요. 보통 이제 정수일 때는 %d, 실수일 때는 %f, 그 다음에 문자일 때는 %c, 문자열 때는 %s, 요 네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요 내용은 여기에 출력될 거고 정수의 입력 이렇게 출력되고 그 다음에 스캔F를 통해서 숫자를 입력받는데 23이라고 입력했죠. 그럼 얘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요. 키보드에 입력을 하죠. 23 입력되면 이것이 출력이 될 거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고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넘버라고 하는 변수 값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변수 값을 그 밑에서 뭐라고 했어요? 출력해라고 했더니 여기에 출력이 된 거예요. 요것이 출력되는 위치는 %d 위치에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모리 주소는 누가 지정할까? 자, 프로그램을 만들 때 메모리 주소를 지정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내가 사용되어야 될 메모리 공간을 잡습니다. 그곳에 변수를 입력을 하죠. 저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스캔F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메모리를 딱 잡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에다가 입력을 받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10바이트가 끝인데 여기 20바이트를 입력받으면 이 컴파일러가 지정했던 바깥의 10바이트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C 언어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고 이제 정보 보안에서 언급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통해서 3하고 5를 입력을 하게 되면
3을 입력하면 넘버 1이라고 하는 변수에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요. 넘버 2라고 하는 변수에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게 메모리 상에서 컴파일러가 공간을 잡고 거기에 메모리 이렇게 있으면 컴파일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로그램 돌리는 때 필요한 공간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넘버 1, 넘버 2, 합, 이런 식으로 공간을 잡아놔요. 그리고 키보드를 통해서 여기 3을 넣고 5를 넣고 8 계산된 결과를 여기다 넣고 그런 거죠. 이런 값들이 메모리상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한다는 것은 더하기를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이제 8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이 3하고 5가 CPU에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걸 계산해서 그 결과가 8이라고 하는 것이 CPU가 계산된 결과를 냅니다. 그럼 그 8을 다시 메모리상에 저장을 하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printf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해라 그러면 요 저장 공간에 있는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 8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메모리상에 있는 값을 확인하고 그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프로그램 소스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목이고, 자, 메모리상에 3개의 공간이 필요해. 그것을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수형 변수라고 하는 것은 정수를 담는 그릇, 정수를 담는 변수란 얘기죠. 그래서 변수를 3개 공간을 잡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변수를 넘버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변수를 넘버 2라고 이름을 짓고 세 번째 변수는 합이라고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printf문을 만나는 순간 화면에 출력이 되고 scanf를 통해서 내가 키보드로 3을 입력을 하면 그 3은 넘버 1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된 3이 메모리상에 있는 여기에 3을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5를 입력하죠. 5를 입력하면 넘버 2에 5가 입력이 되죠. 그리고 나서 넘버 1과 넘버 2를 계산한 결과를 합에다 저장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계산된 결과, 이거는 CPU가 처리를 하겠죠. 계산된 결과를 합이라고 하는 곳에다 넣습니다. 그게 8이죠. 그리고 그 값을 3개를 각각 순서대로 출력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덧셈 결과 3 더하기 5는 8 하고 줄바꿈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scanf, 저는 이제 scanf s인데 scanf s가 나오기 전에 printf가 나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scanf만 나오면 커서가 깜빡거려요. 근데 그 깜빡거리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내가 코딩을 했어도 왜 저기 깜빡거리지? 왜 실행 결과가 안 나오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는 안내문이에요. 프린트문. 안내문을 스캔F 앞에다가 작성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안내문을 제시해주고 그 내용을 읽고 내가 뭘 할 것을 거기 하면 돼요. 그러면 scanf를 통해서 그 값이 변수에 저장이 되고 또다시 두 번째 정수를 입력받는 걸 위해서 역시 안내문을 쓰고 여기 뒤에는 scanf가 없잖아요. 이게 안내문이 아니고 결과 출력이죠. 그래서 printf라고 하는 함수는 안내문과 결과 출력 두 가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오는 거고요. scanfs가 두 번 호출돼서 두 개의 숫자를 따로따로 입력받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입력받아도 돼요. 근데 한꺼번에 입력받으면 여기서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실행하는 그 사용자가 헷갈리고 잘못 입력하거나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로따로 입력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CPU가 계산해서 저장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3 더하기 5는 8 이렇게 돼서 요 계산된 결과를 오른쪽에다가 쓰지만 컴퓨터는 왼쪽에다가 결과를 놓고 등호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대입이란 의미를 씁니다. 계산은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합은 넘 1 더하기 넘 2. 얘가 이미 계산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값을 합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대입해라. 그래서 등호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대입 연산자, 대입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1, 2, 3을 입력을 했고 여기에 200을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여기에다가 출력하고 그 값을 여기다 출력하고 순서대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합은 이 두 개 계산된 결과가 123 더하기 200이라고 하는 요 값을 계산해서 합이라고 하는 것에 원래 다른 데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 언어는 이제 여기 표시하는데 뭐 등호로 표시하는 건 요런 의미입니다. 요거. 대입한다. 자, 그래서 이 합이 여기에 출력이 되어집니다. 자, 입력 함수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제어 문자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제어 문자인데 이 제어 문자를 scanfs에는 사용할 수 없다. printf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표준 입력 함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scanfs라고 하는 함수가 두 개의 값을 입력받고 싶을 때 잘 보시면 한 칸 띄우면 내가 입력할 때 한꺼번에 입력했는데 1, 2, 3 한 칸 띄우고 2, 0, 0 이렇게 되면 요것이 여기에 입력되어집니다. 자, 여기를 스페이스로 할 수도 있고 엔터로 할 수 있고 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1, 2, 3 엔터 치고 나서 2, 0, 0 해도 되고요. 이렇게 입력해도 각각 알아서 들어가요. 또는 1, 2, 3 탭 그 다음에 2, 0, 0 이렇게 해도 각각 알아서 들어가집니다. 자, 여기는 지금 두 개를 입력받는데 한 칸 띄우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게 300이 들어가고 뒤에 게 22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산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노트에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는 문자열 자료형 표현인데 문자열 자료형은 C 언어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법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배열이나 문자 배열이에요. 배열이나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표현합니다. 요건 배열입니다. 타입은 문자고 그래서 문자 배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배열의 이름은 str 스트링의 약자. 물론 이름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꺽쇠를 쓰고 여기다 10이라고 썼잖아요. 요거는 문자 10개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10개인데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9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scanfs를 통해서 문자를 입력받는데 그 문자열의 변수의 이름은 str이에요. 여기 문자열에는 and라고 하는 요게 빠집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scanf 언더바 s 이렇게 놓고 %d 해놓고 다음에 여기 and num 이렇게 쓰거든요. 자, 여기 변수명에 and를 붙여줘요. 근데 문자열에서는 안 붙여줍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자열의 이름, 이게 문자의 이름이 str인데 문자열의 이름은 하나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소를 가리키는 표기입니다. 자, 그래서 and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쓰면 에러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는 size of라고 있으니까 str이 크기가 얼마냐? 여기 얼마라고 했어요? 10이라고 했죠. 근데 이 문자 하나하나가 몇 바이트냐면 1바이트예요. 그러니까 1바이트가 10개니까 결국 뭐예요? 10바이트만큼 잡겠다는 얘기예요. 10바이트만큼 잡고 그곳에 값을 넣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넣냐면 스페이스라고 하는 요 5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S가 첫 번째 문자 공간에 들어가고 두 번째 P가 두 번째 공간 쭉쭉쭉쭉 넣으면 5글자가 넣게 되지만 끝나고 나면 요 뒤에는 널이라고 하는 문자를 컴파일러가 알아서 넣어줍니다. 알아서 넣어줘요. 그 이유는 나가 널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오면 그 뒤에 있는 문자는 보지 마. 그 뒤에 있는 문자는 쓰레기야. 그 뒤에 있는 문자는 의미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라기보다는 쓰레기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and라고 하는 연산자를 주소 연산자인데 요것을 생략합니다. 생략하는 이유는 배열의 이름이 바로 첫 번째 원소의 주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여하튼 여기서 배열의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and 연산자를 생략한다. 그리고 문자열은 자동으로 널 값이 추가가 된다. 그 이유는 얘가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입력해야 되는 문자열의 크기가 10개다. 뭐 hello world 이 10글자죠. 10개의 문자잖아요. 나 이걸 입력을 하고 싶으면 몇 글자 크기로 만들어야 돼요? 11개의 크기로 만들어줘요. 왜? 마지막은 널 문자가 들어가니까. 뭐 11개 아니고 12개 하면 안 돼요? 13개 하면 안 돼요? 20개 하면 안 돼요? 다 됩니다. 11개 이상이면 다 돼요. 근데 20개를 안 만드는 이유는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9바이트를 20바이트로 만들어 놓으면 9바이트는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만큼 선언을 해주면 돼요. 선언해준다는 얘기는 메모리에 그만큼 공간을 잡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지금 뒤에 있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여하튼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선언한 거예요. 선언할 때 여기 지금 타입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자, 요거는 printf는 안내문이고 scanfs라고 하는 함수를 쓰기 전에 안내문을 꼭 써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는 거고 그 크기는 1바이트예요. 요거 대신에 그냥 1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해서 안내문을 써주고 그 다음에 요 크기만큼 요 크기는 얼마예요? 요 10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str의 크기가 10이기 때문에 이거 10이 됩니다. 그래서 size of str이라고 안 쓰고 그냥 10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출력할 때는 %C로 해서 이렇게 출력되고 문자열은 %S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스페이스 존 해가지고 몇 글자를 입력했어요? 9글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9글자를 입력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널 문자가 추가가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 11글자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뒤에 내용들은 안 들어가겠죠. 자,
버퍼용 표준 입출력 함수가 scanfs고, 버퍼라고 하는 건 자동차에도 버퍼가 있죠.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력할 때 어딘가에 잠깐 담겼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버퍼링이 많이 됐었습니다. 동영상을 다운받는다 그러면 받는 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임시로 어딘가에 데이터를 받아주고 어느 정도가 채워지면 그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버퍼링이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직접형 표준 입출력 함수는 getS, 여기 getch, 이 ch는 차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를 입력받을 때 쓰는 거고요. 자, scanfs 함수는 연속해서 선언하기 해서 버퍼 메모리에 엔터 키 값을 남아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터를 치면 그 버퍼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서 처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엔터도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남아있어서 다음 scanf에 그 엔터 값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OP1, OP2 이게 지금 뭐예요? 문자를 담는 변수를 2개 선언해 준 거예요. 여기는 1바이트예요. 문자는 1바이트 공간으로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안내문이 있고, 이것도 사실 안내문이긴 한데, 여기는 그냥 쭉 출력이 된 다음에 요 첫 번째 안내문에서 scanfs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를 입력받으면 A 하잖아요. 그럼 A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OP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OP1에, 근데 OP2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요 엔터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OP1에다가 이제 A가 들어가고 요거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해주면 이렇게 엔터가 요거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버퍼에 그 다음 문자를 입력하면 그건 OP2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와 B를, 그러니까 A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버퍼에는 A하고 엔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 그대로 OP1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고, OP2에는 이 엔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get차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해주면 얘가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제거가 되고 다시 B를 입력하니까 이 버퍼에 B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엔터를 쳐주면 OP2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스키 코드는 미국 표준협회에서 만든 코드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키보드에 있는 모든 문자를 숫자로 매핑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문자 A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얼마냐면 65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65. 그럼 B는 얼마이겠습니까? 66이 되겠죠. C는 67. 순서도 쭉 되는 거예요. 그러다 대문자 Z는 뭐가 돼요? 90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문자 A는 그 다음 91이 되고, 소문자 B는 9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 16진수, 8진수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대문자 A가 65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숫자 0은 이것도 아스키 코드 값으로 48입니다. 48. 숫자 1은 57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문자로서의 0은 48이라고 하는 아스키 코드 값을 갖는다.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C 언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아스키 코드와 C 언어에서 지원해주는 아스키 코드 값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보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0이 얼마다? 48이다. 그리고 대문자 A가 얼마다? 65다. 소문자 A는 뭐야? 91이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못했죠? 여기 지금 대문자 A가 제가 아까 잘못했는데 제가 아까 잘못 봤네요. 대문자 Z가 90이고 그 다음에 소문자 A가 91이 아니고 97입니다. 중간에 요 문자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B는 98이 되고요. 그래서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 그 다음 0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스키 코드의 종류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65가 아까 뭐라고 했죠? 대문자 A가 65라고 했죠? 자, 그래서 int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65인데 60을 집어넣고 그 65를 반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for는 반복문입니다. 사실 뒤에 배워야 될 내용들이 한꺼번에 다 나왔는데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반복을 하겠다. 한 번 반복할 때마다 한 개씩 증가시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CNT라고 하는 변수 값이 원래는 뭐가 들어있어요? 65가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CNT 플러스는 자기 자신을 한 개씩 증가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 돌아가면 이 다음에 요 CNT라고 하는 변수에 65가 아니고 66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67이 들어가고 자동으로 하나씩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printf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65가 출력되고 66이 출력되고 67이 출력되고 뜨뜨뜨 90까지 출력이 되는데 문제는 뭘로 출력하라고 했어요? 문자 형태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65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65에 해당되는 문자가 뭐예요? 대문자 A가 출력되고 그 다음 대문자 B, 대문자 C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대문자 Z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뭐 다 이해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에다 작성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도전 문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문자를 활용하고 출력 형식 지정자로 자릿수를 지정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우리가 웹사이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해서 그것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안내문이 이렇게 제시가 되죠. 그러니까 프린트 문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쭉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제어 문자를 넣으면 내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이렇게 8개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내가 S를 입력하면 여기 S, P를 입력하면 여기 P. 입력하는 순간 여기 밑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리고 8문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다시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언더바가 밑에 있는 바가 10개가 출력이 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입력받고 그 다음에 그 총 내용들을 출력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제어 문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텐데 언더바는 역슬래시 B입니다. 요것이 있으면 그만큼 이게 커서가 이렇게 이동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언더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커서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역슬래시 B라고 하면 이렇게 백이 돼요. 백이 돼서 여기에 이제 커서가 껌뻑껌뻑거려요. 밑줄 그어진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내가 S를 입력하면 여기서 S가 입력되고 이게 밑줄이 사라지죠. 그리고 커서가 그 다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더바가 8개, 그러니까 역슬래시 B가 여기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도전 문제 2번은 프로그램 실행 결과에 맞게 소스 코드의 빈칸을 채워서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의 숫자,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수형입니다. 실수형을 입력받는 건데 실수형 변수 su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스캔f를 통해서 입력받고 그것을 두 가지 타입으로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안내문이 제시가 되고 여기 안내문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숫자를 입력해요. 123.456789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요 값이 수에 저장이 됩니다. 수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소수 두째 자리까지 출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소수 두째 자리까지 출력해라. .2f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니까 .1f가 되겠죠. 총 자릿수는 6자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숫자를 입력하니까 %f고 여기는 .02f고 여기 6자리니까 6.1f가 되겠죠. 근데 여기 앞에 0이 있으니까 여기 0을 채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3장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실습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